안녕하세요. 어, 내일 대회 날이에요. 내일 대회 날이고, 내일 풀마라톤 나주 MBN 마라톤 대회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5시 56분. 이미 저는 주거지가 서울이라서 나주에서 뛰려고 하는 대회는 이제 나주에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요. 어제 미리 내려왔습니다. 어제 미리 내려왔고 1박을 나주에서 숙박을 했어요.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루 일단 날씨가 조금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주에 도착을 한 4시쯤, 3, 4시쯤 나주에 도착을 하고서 이제 제일 더운 기온에 나주에 있어 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낮 기온이 거의 28, 9도까지 이렇게 오를 정도로 제가 긴팔을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 상태로 어제 제가 왔는데 좀 많이 상당히 좀 더웠습니다. 물론 마라톤 대회가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기온은 오후 4시나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낮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온이 오후 오전 7시 전에 이제 최저 기온이 찍히잖아요. 보통 5시, 새벽 5시, 4시 이때가 이제 18도, 그 정도로 찍히더라고요. 내일 예상 기온이. 그리고 내일 대회 시작 기온, 그러니까 오전 9시는 22도로 올라갑니다. 예,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습도가 95%로 지키더라고요.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습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 대회가 쉽지 않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어쨌거나 뭐 뛰긴 뛰어야 되니까. 예. 제가 지금 이제 달린 지 6개월 됐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지금 제가 82년생이고 나이는 43살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달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달린 적이 없었고 올해 4월 7일 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달리기를 시작을 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집 앞에 근처에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반포종합운동장인데 아시죠? 거기 사람 진짜 많은 거. 보고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나?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건강, 뭐 식단,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유튜브에 뜨는 관련 알고리즘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식단,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운동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영이 아니라 저는 수영이 되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영 추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다 러닝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운동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수영을 기본적으로 강습으로 하고 있었고 1년 동안 하고 있어서 수영은 뭐 운동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자세 교정용으로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요 운동은 제가 헬스를 매일 1시간 반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근력 운동이 이제
웨이트가 있기는 했는데 맨몸 운동과 웨이트와 그리고 뭐 수영에 보조가 될 수 있는 프리웨이트 정도 뭐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스트레칭과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에서 뭐 그런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러닝을 접하게 됐고 이제 러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랙에 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많고 그 분위기가 뭔가 여기서 나도 뛰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도 전해져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러닝화를 샀고 달리기를 이제 트랙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헬스장에 트레드밀에 가서 또 좀 뛰어보고 근데 이제 트랙에 가서 뛰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막 무릎이 아플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뛰기 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도 크게 정확한 페이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와치가 있는 거는 아니었고 나이키런 클럽으로 해서 쟀던 그 페이스가 GPS 기반이잖아요. 핸드폰 차고 달리는 거니까 그때 기록이 뭐 5분 페이스인가 막 그랬는데 뭐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40분 뛰고 뭐 8km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뛰고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제가 하프 마라톤을 그냥 덜컥 신청을 해버립니다. 뭐 계기는 단순했어요. 그냥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제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마라톤, 메이저 마라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뛰는 그 모습이 그 풍경, 지나가는 풍경들이 너무 멋있는 거죠. 서울 마라톤, 뭐 춘천 마라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뭐 해외 뭐 도쿄 마라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저런 데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좋은 풀코스들이 대부분 풍경이 좋은 코스들이 대부분 풀코스였고 그리고 메이저 코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접수가 저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풀코스 기록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풀코스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하프코스 기록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저는 그냥 음, 그냥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짐작으로 그냥 하프코스 기록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하프코스로 그냥 접수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접수를 한 거였고 그때 이제 한 달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한 달, 첫 달 4월 달 마일리지가 198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뛴 거는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맞지 않는 마일리지였어요. 그때 이제 무릎에 아니나 다를까 약간 이제 힘줄 쪽에 무리가 왔었어요. 그때 좀 아팠었고 정형외과도 좀 다녔었고 약도 좀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NSAID 수렴 진통제를 좀 복용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1시간 35분 34분 35초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밤선 마라톤 대회였는데 그때 57위 남자 참가자 중에서 57위 했었고 여자 참가자 한 분이 제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전체 기록은 58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좀 놀랬었죠. 그때 그 4분 29초 페이스인가 4분 30초 페이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런 인터벌 훈련이나 스피드 훈련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는데 이 페이스가 나와? 그래가지고 좀 놀랬었고 그러니까 대회를 처음 나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저도 이제 되게 흥분된 상태에서 나갔었고
그 흥분된 상태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처음에 뛰었을 때 보통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저도 그때 완전 오버페이스 했었어요. 그 기록상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초반 몇백 미터는 3분 페이스로 질주를 했었을 거예요. 때는 뭐 제가 뛰어봐야 뭐 조깅 6분 페이스로 조깅하고 있었고 뭐 빨라야 뭐 5분 중반, 5분 초반 뭐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었고 LSD도 뭐 해봐야 뭐 하프 맞춰서 LSD 한 두세 번 했었던 것 같아요. 17km, 18km 뭐 그 정도. 예. 그것도 막 제가 4분으로 땡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5분 뭐 중반 빨라야 그게 다였는데 대회는 확실히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치고 나갔을 때 이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심박도 막 엄청 막 빨리 와치 그때는 이제 갤럭시 P3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굉장히 많이 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호흡이 엄청 가빠지잖아요. 근데 뭐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달렸고 그거를 일단 지속하기는 뭐 올해는 못 지속했어요. 한 2km 정도 지속을 했었을라나 이렇게 이제 제 나름의 질주 상태였던 거죠. 한 2, 3km를 1, 2km에서 2km 정도 질주를 하고 그 다음번부터는 계속 페이스를 내렸어요. 호흡이 안정이 될 때까지. 그게 4분 30초 페이스더라고요. 와치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좀 계속 달렸던 거죠. 그날도 굉장히 더웠는데 그렇게 뭐 무사히 잘 완주를 해서 그 기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기록이 잘 나오고 순위도 괜찮으니까 그 뒤로 이제 그 마라톤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뭔가 이게 도전을 할 만한 운동 중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수영을 되게 좀 그 전에 제가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영에 욕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가서 수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막 이게 수영은 단기간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달리기는 시작한 지 뭐 한 달 만에 내가 이 기록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났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챗GPT를 구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GPT랑 같이 이제 내 하프 기록은 이 정도인데 내가 풀코스를 가려면은 어느 정도 목표를 삼는 게 좋을까 하고서 나왔던 게 첫 번째 목표가 싱글은 약간 도전적인 목표 그리고 한 1시간, 3시간 20분에서 3시간 15분? 뭐 그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치에서 이제 좀 최대치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1시간 34분 35초에는 싱글은 무린 정도의 그 사이즈가 맞아요. 예, 그리고 3시간 반 이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은 3시간 20분 언더는 조금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기록이었죠. 그거를 이제 GPT가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한번 나한테 내가 조금 챌린징한 나한테는 도전적이지만은 한번 싱글을 타겟으로 한번 나한테 훈련 목표를 제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루틴을 완전히 새벽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니까 뛸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으로 선택을 한 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정말 뛰기가 좋아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저도 그냥 전날 일찍만 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족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전날 일찍 자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맡는 일들이 있어요. 뭐, 설거지, 빨래, 뭐, 청소, 분리수거. 그런 것들은 다 미리 전날 다 끝내놔요. 저녁에. 8시 전에, 9시 전에. 그러고서 빨리 잡니다. 처음에는 10시 반 정도에 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 아니면 5시에. 그러니까 이제 좀 수면 시간이 계속 짧은 상태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회에 한두 달 남겨놓고서부터는 수면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갔죠. 한 9시에 잤다가 4시에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자가지고 8시에 자서 8시 반 정도에 자서 뭐 4시에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면 시간을 7시간 반에서 8시간은 이제 채우는 걸로 이렇게 가져갔고, 왜냐면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면 시간을 처음에는 조금 제가 짧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요성을 더 깨닫고 더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쨌든 운동 시간은 제 새벽 시간에 녹였었고, 그게 달리기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저녁에는 달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녁에 뛰어보기는 하죠. 지금도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저녁에 어떤 스케줄, 뭐 어떤 모임, 뭐 그런 때문에 달리기 모임도 있고, 달리기를 제가 어떤 뭐 모임에 신청을 해서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가끔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나가는 등록을 한 러닝 클래스도 사실은 저녁 클래스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모임, 달리기 모임이나 뭐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시간에 맞는 클래스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녁에 뛰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모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막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매일 뛰는 그런 조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벽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루틴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보강 운동 같은 경우는 점심에 짬을 내서 합니다. 제가 점심에 짬을 어떻게 내냐면은, 제가 도시락을 집에서 싸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운동 전에 바로 식사를 하기 힘드니까, 한 운동을 이제 12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운동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고구마 같은 것들 이제 조금 먹어두고,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은 40분 동안 이제 간단하게 보강 운동을 실시를 해주고, 그 보강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웨이트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식사 한 간단하게 10분에서 20분 마치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루 운동 루틴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업무에 지장 주지 않고 가정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루틴을 지난 5월 대회 끝나고 나서 5월 18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
10월 11일까지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이어왔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즐겁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뛸 수 있는 게 가능하냐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훈련이 계속 조금 성장하는 과정에 올라가는 그 계단식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조금씩 제가 그 성장을 하는 그 그래프들이 페이스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처음에는 뭐 템포런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4분 30초를 제가 뛰는 거를 템포런으로 했을 때, 저는 4분 뭐 15초에서 아니면은 4분 페이스로 템포런을 뛰는 거로 시작을 했었고, 뭐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제시되는 계획이 4분 뭐 10초 페이스였으면은 4분 페이스까지 이렇게 템포런을 뛰고, 그러니까 이제 GPT랑 저는 계획을 짜는데, 그 GPT에서 저한테 제시를 해주는 그 계획 대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이 조금 더 좋았고, 그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이랬다고 제가 또 다시 GPT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GPT가 저한테 또 다시 그거에 맞게 또 이제 계획을 또 상향을 조정을 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주면은, 또 저도 그 사이에 또 이제 몸이 또 발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분 10초 페이스 얘기하면은 4분 페이스로 가기도 하고, 4분 페이스를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3분 50초 페이스로 가기도 하고, 뭐 그게 이래 계속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괴롭고, 이제 뛰러 나가려면은 막 재미없잖아요. 막 또 오늘도 뛰어야 되나, 계속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아침에 수면이 부족하면은 확실히 아침에 무거워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고민을 하고 막 그러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성장 과정들을 거치고, 이런 성취감을 거치는 게 되게 약간 마약 같고 중독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아직 제가 러닝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게 되게 저한테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루틴을 잡아왔고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왔는지는 다 그냥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 건 아니었고, 저한테는 배우면서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따로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고 그게 다였어요. 예. 제가 뭐 지금 차 있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떨어진 거 보니까 배터리가 나갈 것 같아서 급하게 스타트를 오늘 켰습니다. 날씨는 맑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안녕하세요. 지금 대회 하루 전입니다. 대회 하루 전이고, 지금 차에서 바나나 먹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 6시 22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달리기 루틴이에요. 제가 이제 달린 지 6개월 됐거든요. 4월 1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10월 11일 딱 만으로 6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내일 풀코스 뛰거든요.
제 목표 기록하고 떠나가지고 제 목표 기록을 떠나서 일단은 제가 이 풀코스를 준비하기까지 제가 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원동력은 제가 달리기를 매일 이어올 수 있게 한 그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인으로서 제가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집에서는 또 제가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데 달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달리기는 또 제가 새로 가지게 된 취미이고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장을 주지 않고 제가 삶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대를 제가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풀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어쨌든 월간 마일리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최소 월 300은 뛰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뭐 많이 뛰어봐야 매일매일 뛰어봐야 조깅량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10km나 12km 정도가 맥스인데, 네, 그쵸. 이제 일요일날 뭐 장거리 뛰는 거 해봐야 하루 이틀을 제가 장거리 뛰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하루 장거리 뛰고 나머지 이제 6일 중에 하루는 쉬고 이제 5일은 뭐 10km씩 가져간다고 해도 5일 10km, 50km에 장거리 뭐 20km나 30km 하면은 그게 50km에 80km나 70km, 80km. 그러면은 그게 4주 되면은 그게 300km거든요. 그렇게 하루 쉬고 매일 10km 조깅하고 주말에 장거리 한번 달려야 그렇게 3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루틴에 가져간 시간은 새벽이었어요. 새벽. 아무한테도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 모두가 다 잠들고 나만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회사에도 지장이 안 되고 우리 집에 가정에도 우리 가족에도 지장이 안 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새벽 4시나 5시였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1시간 달리고 오면은 그 10km를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수행하는 그 장거리 훈련도 뭐 예를 들어서 20km 훈련한다, 30km 훈련한다 그러면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됐어요.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8시 전에는 제가 7시 반 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왔었어야 됐거든요. 뭔가 일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새벽 4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장거리를 시작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시,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하니까 매일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일지였습니다. 제가 달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풀코스에 맞춰서 5월 달부터 이미 세팅을 6달간 훈련 플랜을 제가 5달간 훈련 플랜을 제가 다 짜놨었고요. 거의 뭐 5달간이니까 20주 넘는 훈련 플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다 짜놨었고 그리고 그 훈련한 것 제가 하고 나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그 계획 대비 내가 실제로는 몇 킬로 뛰었고 그날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내가 그 달린 페이스 그리고 힘듦의 정도 운동 강도 정도 그리고 제가
몸 상태가 이제 염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제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린 페이스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달렸을 때 어느 정도 훈련 부하를 가졌을 때 인터벌이든 템포런이든 아니면 롱런이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제 목표 설정에 근거가 됐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음 목표 그리고 목표가 조금씩 상향이 되는 것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동기부여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됐던 게 저의 훈련 일지였고 그 페이스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신이 나잖아요.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약간 인터벌을 하거나 템포런을 하기 전날에는 미리 계획을 하고 자는데 되게 약간 뭔가 나중에는 되게 설레요. 재밌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거를 수행을 하기 전에 내가 내일 뭐 4분 페이스로 16,000을 밀기로 했어. 그러면은 내가 내일 신고 갈 레이싱화는 뭔데? 이걸로 하면은 내가 아침에 카페인샷 한번 때리고 가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 설레는 기분으로 자고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가서 그거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실제 달성하고 나면은 너무 재밌는 거죠. 예. 약간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갔던 것 같고 그 루틴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훈련 일지와 저희 페이스 표를 잘 기록을 해두는 거 그리고 그 페이스 표가 이제 6월 달에는 어땠고 7월 달에는 어땠고 8월 달에는 어땠고 9월 달에 어땠고 점점 나아가는 게 보일 수 있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싱글이 목표였는데 서브3가 가능하겠는데 서브3가 가능했다가 2시간 55분도 가능하겠는데 2시간 52분도 가능하겠는데 2시간 49분? 될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장거리 훈련도 한 30km 이상을 12번 했었고 약간 이게 그 훈련들을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주말에 가져가는 그 장거리 훈련에 약간 좀 포인트성으로 어느 날은 남산에 가서 뭐 장거리를 뛰고 뭐 남산 북측순환로 4회전을 가져가면 거의 한 30km 다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한강에서 30km를 뛰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급수 문제 때문에 들고서 뛰어야 되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들고서도 뛰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차라리 트랙에 가서 그냥 나만의 급수대 하나 이렇게 설치해놓고 뛰자. 저는 혼자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급수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급수대를 설치를 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급수대 설치를 하려면은 약간 트랙도 먼저 오는 사람들이 먼저 급수대 먼저 설치해버리고 그러면은 저도 급수대를 설치해버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와야 되고 새벽에 뭐 2시, 3시 막 이럴 때 와가지고 제 급수대 설치해놓고 미리 다 뛰고 가면은 그때 이제 크루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뛰면은 좋죠. 이렇게 하면서 장거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트랙에서 많이 뛰었어요. 장거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대회를 뛰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6시 반이에요. 한번 지금 제가 뛰게 될 대회는 나주 마라톤 대회인데 코스 답사도 한번 지금 미리 갔다 올 거고 저 어제 내려왔거든요. 나주에. 나주 어제 내려왔고 코스 답사하고 그리고 레이싱화도 좀 결정을 할 거예요. 한번 그래서 지금 나주 종합운동장
가서 트랙에 가서 한번 레이싱화도 한번 실어보고 예, 뛰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예. 내일 날씨가 좀 더울 거로 예상돼요. 대회 시작 기온이 22도, 그리고 대회 종반부 12시에서 1시간 기온이 25도, 26도 이 정도 되고, 대회 시작 습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95%. 그리고 이제 구름이 11시 이후로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구름과 해가 반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한해 보면은 구름이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뭐 방법이 없죠. 예. 날씨는 기록을 가져가기에 좋은 날씨는 절대 아니에요. 예. 확실히 덥고 좀 습할 수도 있고 약간 힘겨운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뭐 너무 긴장하지 말고 훈련 한 대로, 장거리 훈련 해온 대로 뭐 내일도 그렇게 한번 해볼 예정이고, 뭐 내일 뭐 제 목표는 킬로미터당 4분 페이스를 넣는 건데, 그게 뭐 안 되면은 어떻고, 뭐 되면은 기분 좋겠죠. 뭐 안 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날씨가 더웠는데, 그리고 내 몸도 힘든데 내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 이 페이스를 못 맞추면은 나는 바보 버저리야,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잘 달리고 건강하게 이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날씨 조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습도 조건도 중요하고, 그날의 저희 그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뭐 아직 뭐 마라톤을 시작을 해봐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달부터는 제가 클래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 교육도 받고, 이제 같이 뛰시는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뛸 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클래스를 신청을 한 거고, 재밌게 뛰어보려고요. 예. 그래서 뭐 내일 한번 잘 뛰어보고 그러고 나서 오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풀마라톤. 하프는 제가 3번 뛰어봤거든요. 3번 뛰어봤는데 풀은 처음이에요. 이게 하프는 잘 아시잖아요. 한 15 넘어가면 이제 조금 힘들고, 18 넘어가면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풀은 20일을 다 뛰고 났는데 또 다시 한번 20일을 다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그만큼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되겠죠? 예. 좀 떨립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스 답사 하러 가면서 이제 레이싱화도 한번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려고요. 날이 밝았네요. 코스 답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